대구에서 독감 백신을 맞은 7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지난 16일 인천에서 사망한 10대 청소년을 시작으로 벌써 5번째 사망자입니다. 올해 경북에서만 농기계 사고로 4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히 농작물 수확이 한창인 9월부터 11월 사이 사고가 잦았습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경제성이 저평가됐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두고 지역사회에서도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의 명산 팔공산 단풍이 지난해보다 일찍 시작됐습니다. 다음 주 절정을 앞두고 있는 팔공산의 화사한 가을 풍경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경북입니다. 독감 백신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대구에서도 백신을 맞은 70대 남성이 숨졌는데요. 지난 16일 인천에서 10대 청소년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사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과 사망 사이에 명확한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권수경 기자입니다. 만 70세 이상 무료 접종이 시작되고 이튿날인 20일, 대구 동구에 사는 78살 A씨는 낮 12시쯤 동네 의원에서 백신을 맞았습니다. 1시간 반쯤 흘렀을 때 의식을 잃어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21일 새벽 0시 5분에 사망했습니다. 백신 주사를 맞고선 12시간 만에 숨진 겁니다. 친구들 모임이 있으니까 그 친구들 10명 모임이 있다 해서 거기에 식당에 데려드렸는데 식사하는 중간에 갑자기 식사하시면서 불편감을 호소하셔가지고 아마 거기서 119를 연락하든지 해서 응급실로. A씨가 맞은 백신은 상온 노출이나 백색 입자가 발견된 제품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A씨는 이 병원에서 5년 동안 해마다 독감 접종을 했는데 이상 반응을 보인 적은 없었다고 대구시는 설명했습니다. 이 남성은 평소 파킨슨병과 폐질환, 부정맥을 앓고 있었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를 고려해 A씨의 죽음과 백신 접종 간의 연관성을 따져보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을 넘어 이미 맞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공포가 퍼지고 있습니다. 나는 어제 오후되니까네 화장실에 갔다 오니까 가슴이 좀 두근두근 걷고 머리가 조금 머리든가 어디 좀 멋이 몸이 안 좋더라고. 그래 당뇨도 있고 온천된 약도 많은 거 다 먹고 하니까 걱정이 되니 나는. 이 병원에서 같은 날 같은 종류의 백신을 맞은 사람은 9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확인된 58명에게 이상 반응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경제성이 저평가됐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도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원의 결론에 시민사회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탈핵 경주시민공동행동은 월성 1호기의 폐쇄는 당연한 결정이었다며 경제성 시비보다는 국민의 안전이 더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주 시진 이후에 정부의 원전 안전기준이 많이 강화되었고 그러한 안전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월성 1호기에 많은 어떤 설비 교체들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까지 감안한다면 또한 고준위 핵폐기물이 또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있다라고 보기는 힘들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미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영구정지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정부나 정치권에서도 좀 소모적인 논쟁을 지양하고 월성 1호기의 안전한 해체를 위해서 좀 힘을 모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경주시 원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 결정에 따라 경주 시민이 막대한 손실을 입었는데도 감사원이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며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지금 1호기가 폐쇄됨으로 해서 경주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됐는데 정책적으로 미스가 있었다는 걸 확인해 줬으면 국가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근거가 됐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까지 정당성을 확인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경주로서는 참 안타깝고 좀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월성 1호기의 재가동을 요구하는 지역 의원들의 기자회견도 이어졌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을 폐쇄하는 무모한 행동을 하였으며 그로 인해 경주 시민은 분열되고 세수 감소는 물론 수천억 원에 달하는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경주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정부와 산자부, 한수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하여 조직적으로 가담한 사실에 대해 시민과 함께 규탄하고 강력히 대응할 것을 천명하며 산업부는 이번 감사 결과와는 별개로 기존 계획에 따라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대구 경북의 명산, 팔공산도 이미 가을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단풍 축제 등은 열리지 않지만 가을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팔공산의 화사한 가을 풍경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팔공산에도 가을이 내려앉았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전망대에 오르면 발 아래 빨갛고 노란 가을 물결이 넘실댑니다. 팔공산 능선에 걸린 파란 하늘과 붉은 단풍이 어우러져 그림 같은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동봉서부터 좀 많이 가면은 갓바위까지 가는 길이 아주 좋습니다. 팔공산이 정말 영남 일대에서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꼭 산에 오르지 않아도 좋습니다. 차를 타고 팔공산 주변 단풍길을 누비는 것도 가을을 즐기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대구의 대표 가을 드라이브 코스로 꼽히는 팔공로와 팔공산 순환도로에는 낙엽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걷기엔 팔공산 둘레길이나 인근 공원도 좋습니다. 샛노란 은행나무 터널을 따라 걸으면서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하늘도 푸르고 또 단풍도 아름답고 그래 마음이 모든 잡생각이 없어지고 굉장히 평화롭게 되고 시인이 되는 것 같아요. 올해 팔공산 단풍은 지난해보다 엿새 빨리 시작돼 이달 말쯤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가을 나들이 계획하신다면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지킬 건 지키는 노력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알록달록 단풍 보셨는데요. 이번에는 마음까지 평온해지는 낙엽송 숲으로 가보겠습니다. 탄광이 있는 강원도 정선에는 석탄을 싣고 다니던 산길이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해발 1000m가 넘는 하늘길로 불리는 운탄고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이 나눠지는 지점인데 낙엽송 숲이 만든 스카이라인이 그야말로 절경입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랗게 물든 나무 사이로 수줍은 듯 숨어있는 오솔길. 이 길을 따라 침엽수들이 뿜어내는 신선한 공기와 피톤치드를 한가득 마시며 걸은 지 약 1시간 남짓. 하늘 아래 첫길 운탄고도를 만납니다. 구름이 양탄자처럼 펼쳐져 있다는 뜻인 운탄고도. 석탄 산업이 활성화되던 시절 운탄고도는 석탄을 실어 나르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석탄 합리화 정책으로 광산이 문을 닫으면서 운탄고도도 잊혀졌습니다. 이렇게 검은 석탄가루가 날리던 길이 계절마다 새로운 빛을 뿜는 명품 트레킹 코스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뭐 행복하죠. 이 자전거 이게 이 두 발로 다 이렇게 다니는 게 엄청나게 행복한 하루였었습니다. 경치는 좀 어떠세요? 경치 최고죠. 여기 운탄고도, 만항제 운탄고도 한백산. 뭐 경치는 최고입니다. 봄에는 알록달록 야상화가, 여름에는 진푸른 이파리들이, 가을에는 침엽수가 만들어낸 노란 뾰족함이, 겨울에는 온통 흰 세상을 선사합니다. 운탄고도와 연결된 하늘길은 모두 40km 정도, 10여 개 코스로 구성됐는데 짧게는 15분 정도 산책 코스부터 길게는 3시간 이상 걸리는 등산 코스까지 다양합니다. 붐비지 않은 고요한 숲길에 여유롭고 안전한 트레킹을 즐길 수 있어서 가족들의 방문객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특히 가을 경치를 온몸으로 만끽하고 정부가 권장하는 언택트 여행 선택지로 안성맞춤입니다. 운탄고도의 가을은 더욱 새롭습니다. 노랗게 물든 낙엽송이 푸른 하늘과 맞닿으며 그려낸 쭉 뻗은 선은 평온함을 선물합니다. 네, 지금 제 뒤로 태백산 자락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곳이 태백산맥에서 이어지는 소백산맥이 시작인 바로 소백산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곳 운탄고도에서는 양대 산맥의 그 크고 웅장한 위용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대자연의 위대함을 잠시 느낀 후 굽힘없이 하늘로 곱게 뻗은 낙엽성 숲 사이로 걸으면 마치 엄마의 품처럼 포근함마저 느낄 수 있습니다. 검은 석탄가루가 날리던 하늘 위 첫길 운탄고도의 가을.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에 평온함을 선물하기에 충분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대구 북구청이 쓰레기 무단 투기를 줄이기 위해 운영 중인 깨끗한 마을 만들기 사업. 현재 3개 동에서 시범 운영 중인데 정식 운영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산이 만만치 않아 고심 중이라고 합니다. 이규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 없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지난 2016년 대연동에서 처음 시작된 깨끗한 마을 만들기 시범 사업. 재활용 쓰레기 전용 수거함과 수거용 구물을 세대별로 나눠주고 집 앞에 내어놓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투명 비닐봉지에 넣어 배출하던 이전과 비교하면 집 앞에 쌓인 쓰레기로 눈살을 찌푸릴 일이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북구에서 그물망 사업을 시행 중인 곳은 대연동과 상격사동, 무태조야동 단 3곳뿐입니다. 매년 사업지를 확대하고 있지만 속도가 더딘 게 문제인데 대상 지역이 늘어나는 만큼 인건비도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현재 재활용품 수거 방식은 투명 비닐봉지에 넣은 재활용품을 트럭이 그대로 싣고 가는 방식이라면 새로운 방식은 전용 수거함과 그물망이 있는 쓰레기를 트럭에 싣고 빈 수거함을 다시 집 앞에 가져다 놔야 합니다. 때문에 기존 인원으로 북구 전 지역에서 시행하게 될 경우 수거 시간이 길어지고 결국 인력 충원이 필요해진다는 겁니다. 해당 사업을 전 지역으로 확대했던 중구청도 수거 시간이 늘어나는 문제 때문에 이전 방식으로 되돌아간 상황입니다. 그물망을 하면은 이제 그물망을 이렇게 수거를 할 때 이게 물품들이 막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수거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이제 그물망을 사용하지 않고 투명한 비닐이 이제 같은 거는 이제 보이니까 어떤 물품인지 확인이 되니까 바로 이렇게 수거를 해서 수거하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북구청 관계자는 시범 사업이 지역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은 입증했지만 예산 문제로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향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사업 지역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HCN 뉴스 이규창입니다. 올 들어 농기계 사고로 경북에서만 46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 소방본부는 올해 농기계 안전사고로 610명의 인명피해가 났으며 이 가운데 46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농기계 종류별로는 경운기로 인한 사망자가 34명으로 가장 많았고 트랙터, 농약 살포기 순이었습니다. 소방본부는 특히 농작물 수확이 한창인 이맘때 사고가 집중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안동시가 국제교육도시연합 세계총회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국제교육도시연합은 36개 나라 494개 도시를 회원으로 둔 교육 관련 국제조직으로 안동시는 투표를 통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와 스페인 빌바오, 간디아 등의 도시를 제치고 2022년 제16회 국제교육도시연합 세계총회 개최지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안동시는 총회 기간 동안 국내외에서 약 2천여 명이 안동을 방문할 것으로 보고 특별 전담 조직을 꾸려 행사 준비, 홍보 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청송 노래산 자락에 대규모 풍력발전 단지를 건설했습니다. 사업비 540억여 원을 투입해 완공한 청송 노래산 풍력단지는 총 19.2메가와트 규모로 연간 37,000메가와트시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으며 이는 청송군 가구 전체에 공급하고도 남는 수준입니다. 2020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가 오는 31일 수성 알파시티에서 열립니다. 5G 통신을 활용해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국내 대학 15개 팀이 참여해 자동차가 스스로 도로를 달리고 손님을 태우는 자율주행 기술을 선보입니다. 한편 경진대회가 열리는 31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수성 알파시티 내 교통이 전면 통제됩니다.